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감지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어제 마감 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의 연속적인 내용입니다. 그 트렌드가 한번 생기고 나서 바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이제 중소형주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입장. 어떤 개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개인들을 공포감을 주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 10월 뒤집어진 장세 이후에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산 위치가 저점이란 말이죠. 개인들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편안하게 수익을 내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장세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때 개인들이 많이 잡은 상황에서 편안하게 절대 올리지 않을 거고, 지금 그런 것들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주 위주로 지수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는 인기 종목들을 터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종목들을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를 대형주를 건드려서 지수 자체를 크게 출렁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든 지수를 공포적으로 만들든 공포감을 만들든 종목을 공포감을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 개인들이 편안하게 있게 만들지는 않게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과정을 거치느냐? 한동안 이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거칠 수 있냐?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산 물량들을 반 이상 뱉어낼 때까지 상당히 거칠게 움직일 겁니다. 예를 들어 1조를 샀다면 5천억은 뱉어낼 때까지. 그걸 왜 뱉어내게 만들어요? 개인들 그냥 두 개 하면 안 되나? 개인들이 계속 그렇게 산 상태로 두면은 지수는 누가 올리죠? 왜 올리죠? 올려야 될 이유가 없죠. 개인들 돈 벌어주게 하려고? 절대 그런 메커니즘으로 시장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계속 개인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이 뭐 사는 게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이제는 조금 바뀔 때가 됐겠지라는 시간에도 그럼에도 안 바뀌고 있어요. 오늘도 안 바뀌었어요. 결국엔 오늘도 개인들 코스닥 225억 샀고 코스피 981억 1000억 가까이 샀어요. 종가에 조금 줄였지만 1300억 가까이 1200억 넘게 샀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되게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절대 개인들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흔드는 게 중소형주 인기 있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어제 오후 2시부터 나온 거고, 그 종목들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인기 검색어에 이르는 거래가 많은, 예를 들어 오늘 이제 하락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제 이제 BHI나 텔루스 등을 건드렸잖아요. BHI는 건드렸다가 페이크로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종목들은 개인들 털어내고 자체적으로 그냥 다시 원리치 시켜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얘가 오늘 빨리 나온 거지, 다른 종목들도 하루 쉬고 가거나 이틀 쉬고 가거나 5일 쉬고 가거나 10일 쉬고 가거나 갈 겁니다. 주요한 세력들이 빠지지 않은 이상 다시 보낼 거예요. 그러나 그 보내는 과정을 엄청나게 고되게 만들 겁니다. 얘도 지금 굉장히 이 음봉 보시면 고된 거예요. 고점 대비 빠진 수준이 고되게 만들 겁니다. 모든 종목이 지금 다 고되게 만드는 구간들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 먼저 신호가 오는, 먼저 세력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한 것들만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제 건드렸던 종목 말고 오늘은 또 인기 있는 종목들 뭘 건드렸나요? 평소에 지금 개인들 바글바글 했던,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세력주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2차전지 일진 머티리얼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우선주의 파동으로 대한항공 우도 지금 건드렸죠. 그 다음에
DST 로봇도 DPC, 특히 DPC도 지금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개인들 DPC 했죠. 뭐 검색어 순위나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건드린다는 겁니다. RF세미도 최근에 폭발적인 상한가로 관심을 많이 이끌었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건드리고 드림 시큐리티 마찬가지고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 마찬가지죠. 이런 게 지금 서울전자통신 힘있게 올라온 것들. YOM은 최근에 관심을 갖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창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홍성그룹. 내일은 또 월요일은 또 지앤코. 월요일은 또 어떤 종목을 공격할지 몰라요. 보혜양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개인들 지금 핫했던 것들. 개인들이 어딘가에는 지금 뭐 여기서 매매를 하고 위에서 또 꼭대기에 물려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종목들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어제 상한가에 붙였던 코리아SE 뭐 이런 거는 뭐 단기적인 흐름이니까. 그래서 또 내일은 월요일은 어떤 핫했던 종목이 또 타겟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일어나면서 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이제 쉽게 매매하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수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개인들 수급을 뺏어가려고 할 거고요. 이게 한동안 지속이 돼야지만 모든 종목에서 균형 있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서 투매 구간을 만들어서 균형 있게 만들어서 이제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지금까지 움츠렸던 매도만 계속했잖아요. 외국인 기관은 특히 기관은 공식적으로 오늘도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에서 19거래일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거래일이네요. 자, 18거래일째 10월 31일 이후로 18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단 하루도 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거 다 매수 자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개인들은 이 18거래일 동안 하나, 둘, 이제 빼고 하나, 둘, 3 15거래일, 18거래일 동안 3일 빼고는 다 매수였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뺏어내면서 기관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시기는 사실 이제 연초나 연말 랠리를 앞두고 지금이 적기인 것은 맞는데 이제 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흐름을 줘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을 통해서 시장을 한번 움직여보기도 하고 요즘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을 붙잡아두고 개별 종목을 건드려보기도 하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이틀째 붙잡고 있잖아요. 거의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장은 굉장히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들을 올릴 때 반응을 먼저 보는 거고 물론 그것만 보기 위해서 얘를 그렇게 올리지는 않아요. 개별적으로 실적이나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거는 그런 흐름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금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끌어놓아야 될 때는 시장을 쭉 끌어올려야 될 때는 당연히 건드리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일부의 큰 흐름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딱 멈춰놓고 중소형주를 건드리면서 혹은 대북주들을 건드리면서 시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개인들을 공포 구간에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구간이 반드시 폭락을 한다고 해서 공포 구간이 아니라 폭등을 시켜서 크게 움직이는 급등을 시켜서 크게 출렁출렁이게 만드는 것도 사실 개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변동성 자체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중소형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니까 그렇게 또 트렌드를 만들었으니까 한동안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이럴 때는 사실 묵직한 것들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활용하시고 또 대형주 이제 대형주를 잘 하지 않는데 이런 시즌에는 잠깐 대형주로 눈을 돌렸다가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뀐다 싶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움츠려야 되고 확실하게 개인들이 매도 연속적으로 3일 정도, 2, 3일 정도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1, 2천억씩 쫙쫙 던지기 시작할 때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후부터 관점이 바뀐 겁니다.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은 뭐 커트를 하든 조금 올라올 때 하든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보고 나중에 어차피 다들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하든 이미 들어간 것은 종목별 대응을 하고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고점에서 뭐 내려오는 거, 뭐 보혜양조나 이런 것들, DPC나 이런 것들 말고는 10월달 장세에서 무너진 상태에서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셀 뿐이지 어차피 어차피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치고받고 10%씩 막 내리고 10%씩 올리고 싸우든 어차피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의 크기가 바닥 라인이고 어차피 저평가면은 결국에는 끌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반대로 보혜양조나 DPC 같이 일단은 한번 10월장에서 남들 내려갈 때 올라가서 개인들 바글바글하게 만들었던 거는 여기서 맘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올라가면 또 그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더 치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게 흐름이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그냥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이미 들어간 거 말고 앞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할 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나와요. 언제나 지금 치고 달리는 것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매일마다 단 하루도 없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평균적으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그 낮은 확률에 그 얼마 안 되는 종목에 지금 목매이지 말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확률이 높은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바닥권에서도 굴곡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서 기회를 좀 더 노리고 10월 폭락장에서 위치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개인 수급이 정돈이 됐을 테니까 거기에 흐름에 맞춰가지고 이제 왜 이런 흐름을 만들었는지가 나중에 나오겠죠. 12월 1월 막 이렇게 2월에는 뭐 어떤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돼서도 외국인들이 거칠게 판다 하면은 정말 시장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개인들의 수급만 뺏으려고 하는 거지 기관들이 개인들만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지 특별하게 이 시장을 뭐 앞으로 대폭락이 된다라는 위치로 그 흐름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으면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저렇게 끌어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일단은 전체적인 현재까지의 관점은 이렇고 트렌드는 계속 변화합니다. 어제 생긴 트렌드는 제가 말씀드렸듯 3거래일에서 17거래일 정도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많게는 물론 10거래일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3에서 7거래일 정도는 움츠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트렌드는 항상 바뀌니까 다음 트렌드가 생겼을 때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또 하시면 됩니다. 그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외국인 기관의 대형 메이저 자금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만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고 또 분석을 해보고 해서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내다보면서 전략을 좀 짤 수 있는 방향. 어차피 2018년도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2017년도는 또 반대로 너무나 좋은 폭발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도는 뭐 그냥 그저 그런 한 해 2015년도 폭발적인 한 해였기 때문에 이렇게 매해마다 다르잖아 입장이.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근시안적인 그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넓게 보는 거죠. 2019년도는 또 어떤 해가 될지 19년도 그 연간의 어떤 트렌드를 계속 보기 위해서 지금의 변화를 감지하고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뭐 이거 이렇게 무너진다. 이거 팔아야지. 뭐 물론 팔면은 일단은 거기서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사실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계속 그 방식으로 하면요. 시장 최저점에서 사지 않는 이상
계속 백날 손절만 하게 됩니다. 최저점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런 방식을 선택해도 돼요. 그러나 최저점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커트를 한다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손절만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물론 손절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고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은 이미 10월에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권에서 겁내할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저점을 이탈하고 10월 폭락 위치를 이탈하고 막 그 무너지는 거 말고는요. 그거는 개별 악재가 있는 거니까. 악재가 없고 악재 요소가 없고 물론 갑자기 막 쏟아지고 막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해야겠지만 악재 요소가 없는데 시장 때문에 내려가서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짧게 볼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10월 이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대로 어느 정도는 다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더 폭발적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수급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아침에는 조금 대북주 위주의 흐름을 조금 보이다가 대북주로 철도주 위주의 흐름을 보이다가 또 다시 잠잠해지고 부산산업 정도는 유지를 했지만 잠잠해지고 다시 바이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셀트론 헬스케어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 시장은 그냥 쏟아붓고 있는 분위기 682까지 찍었죠. 개인들은 다시 매도 갈팡질팡하다가 다시 매수로 마감하는 분위기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은 특별하게 올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닥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 깊어지는 거고 뭐 G20 회의를 기다렸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휴장이니까 또 미국장을 또 보고 하겠다는 생각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수급을 확실하게 뺏어내지 못했고 또 개인들의 성향조차도 그렇게 뺏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강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바닥권에서 노는 수준입니다. 미국장은 여기가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장은 확실하게 어떤 흐름을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개인들 흔든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려는 있는 거는 67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 666, 7, 8포인트 정도까지는 또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당장 월요일이라든지 화요일이라든지 월화 사이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장이 시원하게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요. 열어두는 거 염두에 두고 그만큼 또 흔들 것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기만 하는 시장은 없어요. 흔들다가 올라가는 시장, 흔들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시장이 있는 거지 매번 흔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2017년 1년 이전에 흐름 때도 출발 직전에도 굉장히 많이 시장 흔듭니다. 보시면 이 2017년 중반 이후 여름 이후에 출발 전에 너무도 많이 흔듭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흔든 거예요. 680포인트에서 620포인트대까지 흔들고 마지막 출발 직전에 또 흔들고 이제부터 자리 잡고 갑니다. 이때도 개인 수급을 고통스럽게 뺏어나갔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은 아니었고 지금 굉장히 강성이 된 겁니다. 개인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 변화가 있기 전에 어떤 조짐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조짐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목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아마 오전장만 열릴 거예요. 이제 오늘 하루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